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신임 법무장관 후보자의 박범계 의원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도 단행했습니다. 오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김 연구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팀에서 수사관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청와대는 판사와 변호사, 헌재 선임 연구관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이 있어 전문성과 균형감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명 이유를 전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기대도 나타내면서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되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장 지명이 완료되면서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사표 수리와 함께 3개 부처에 대한 개각도 단행했습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민정비서관 등을 지냈으며 사법개혁 특위 간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검찰 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정혜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한 후보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국가보훈처장으로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일자로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집권 후반기 성과 창출과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한 인사라고 의미를 밝혔습니다. 공수처장과 법무부, 환경부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적임자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 새로운 꼭두각시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참모진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백지위에서 국정 운영을 구성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50명으로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도 2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동일 집단 격리 문제가 제기된 구로 요양병원 확진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나흘 전 80대 남성이 코로나19 사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3일 영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해오다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한 뒤에 영국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 확진자의 가족 3명도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변이 여부를 확인할 전장유전체 분석 결과는 다음 주 초 나옵니다. 고양시는 80대 남성이 쓰러졌을 때 도와준 주민 3명과 구급대원 4명, 그리고 남성의 가족과 접촉한 3명 등 10명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자가격리했습니다. 영국에서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지난 24일 입국한 20대 여성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입국 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중입니다. 이로써 이틀 전 감염이 확인된 3명을 포함해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모두 5명이 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동일 집단 격리 문제가 제기된 서울 구로 미소들 요양병원에 남아있는 감염 환자 37명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 인력 34명을 지원해 남아있는 92명의 비확진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입하여 지자체와 해당 병원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연말연시 모임이 늘어날 경우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는 이번 주말 이후 방역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쯤 방역 단계 조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서울에서는 오늘도 3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어르신 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곳곳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청 연결합니다. 네, 민정희 기자, 서울시 발생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서울에선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7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서울의 누적 확진자는 18,000명을 넘었는데요. 곳곳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동대문구의 어르신 시설 이용자 1명이 지난 27일 사망한 뒤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이 시설에 대한 전수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이용자 20명과 직원 8명이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모두 28명입니다.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의 와상 환자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장시간 내부에 머물러 지속도가 높았으며 구로구의 산후조리원에서도 지난 27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뒤 그제까지 3명, 어제 7명이 더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모두 11명이 됐습니다. 어제 확진자에는 산모와 신생아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이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의 교회에서도 지난 27일 교인 6명이 최초 확진된 뒤 지금까지 35명 더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41명이 됐습니다. 이 교회에서 교인 5명이 거주하면서 함께 숙식했고 크리스마스 전날과 당일에 다과를 포함한 소모임을 가진 것이 확인돼 현재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는 이제 2주 넘게 운영을 해왔는데요. 서울시는 어제 57명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도 5명 더 늘어 누적 사망자는 172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신규 확진자가 300에서 500명대로 발생하고 사망자가 짧은 기간에 증가하며 여전히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시민들에게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 머무를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민정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가 비확진 수용자들을 다른 교정시설로 옮기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는 또 수용자와 직원들에 대한 4차 전수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용자들을 태운 호송버스들이 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비확진자들을 강원 북부교도소와 대구교도소 등으로 긴급 이송하는 겁니다. 동부구치소의 수용자 밀집도를 낮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44명 늘어난 79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3차 전수검사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31명 중 27명이 추가 확진됐고 동부구치소에서 서울 남부교도소와 강원 북부교도소로 이송된 17명이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지난 24일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동부구치소를 출소한 66살 남성이 사흘 뒤 숨진 사실이 어제 알려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만성 신부전 등이 있던 중증 혈액투석 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부구치소에서는 앞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직원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4차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내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37명. 법무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구속, 형 집행정지를 적극 건의하고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생활치료센터에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 수용자 등의 가석방 심사 기준을 낮춰 가석방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특별검사가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이 이 부회장 측의 적극적인 뇌물공여를 인정했음에도 이 부회장 측이 계속 허위 주장을 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말 또는 2월 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도심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집회에서 했던 발언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할 것을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부르는 등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정당뿐 아니라 후보자까지 특정된 경우를 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목사 발언은 아직 정당별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시점에 나왔고 전 목사가 말한 자유우파 정당이라는 개념도 어떤 정당을 말하는 건지 모호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목사가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부른 건 비유적 표현으로 의견을 드러낸 것일 뿐 사실을 적시한 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하려 했다는 발언도 정치적 비판일 뿐 입증 가능한 사실을 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자 공인이어서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목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지만 이후 보석 조건을 어겨 지난 9월 다시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의 무죄 판결로 전 목사는 즉각 석방됐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어제 저녁 제주 해상에서 7명이 탄 어선이 전복돼 이틀째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선원 5명의 생존 신호를 확인했지만 표류하던 배가 방파제에 자초돼 파손되면서 현재 선원 7명은 모두 실종된 상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네, 문준영 기자, 이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수색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던데 진척이 좀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실종자 수색 관련 새로운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현재 함선 9척과 헬기 1대를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 주변에 투입하고 육상에서도 제주 지역 모든 해경병력과 소방, 해군 등 900여 명을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주시 한림선적인 3위 명민호는 어젯밤 9시 10분쯤 제주항 북쪽 1.3km 해상에서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발생 후 해경이 구조에 나서 배로 접근한 뒤 고무망치로 선체에 타격 신호를 보내고 전화 통화를 시도한 결과 선원 7명 가운데 한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3명 등 5명의 생존 신호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새벽 3시 13분까지 6시간 넘게 30분 간격으로 선박에 신호를 보내고 10차례 넘게 전화 통화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배에 부력을 더해주는 공기주머니인 리프트백을 설치하고 8차례의 선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높은 파도로 실패했습니다. 결국 배는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다 오늘 새벽 3시 47분쯤 제주항 서방파대에 부딪히며 파손됐고 선원 7명은 모두 실종됐습니다. 제주도는 지역 사고수습 본부를 구성해 사고수습 대응과 실종자 가족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관련 의혹에 대해 담당 경찰의 내사 종결 과정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경찰의 내사 종결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담당 경찰 수사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차관에 대한 수사와 함께 경찰 관계자들도 모두 직접 수사하게 됐습니다. 지역별 코로나19 상황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동일 집단 격리 중인 경기 부천의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이 전담병원으로 이송된 확진자가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가 39명으로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용덕 기자, 이 경기도의 확진자 수가 200명대를 계속 보이고 있네요. 네, 경기도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77명이 늘어서 누적 확진자는 14,226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200명대를 넘어선 이후 하루를 빼고 2, 300명대 신규 확진자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사망자는 8명으로 파악됐는데요.
대부분 고령 확진자인데 이 가운데 한 명은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에서 감염돼 최근 전담 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8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요양병원 관련 사망자는 모두 39명으로 늘었습니다. 고양 요양병원과 관련해도 어제 하루 18명이 감염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05명으로 늘었고 이천 물류센터에서도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23명이 됐습니다. 한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숨진 경기도 고양에선 숨진 80대와 그 가족과 접촉한 14명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갔는데요. 숨진 80대가 주변 마트와 병원, 미용실을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돼 지역사회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거점 병원이 잇따라 가동에 들어가면서 치료 병원 병상은 1,144개까지 늘어난 가운데 847개가 사용 중입니다. 중증 전담 병상도 129개까지 증가했는데 요양병원 등에서 기다리던 고령의 기저질환자 등으로 채워지면서 여유 병상은 27개입니다. 경기도 내 자택대기 확진자는 모두 74명으로 병상대기 37명, 생활치료센터 대기 37명 등입니다. 한편 인천에서는 오늘 0시 기준으로 4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에서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3월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5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 중소규모의 병원에서 연쇄 감염이 잇따르면서 병원 내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한희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정신과 병원. 낮 시간 뇌성마비 장애인 5, 60명이 모여 재활 치료를 받고 식사도 함께하는 낮병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28일 장애인 2명이 확진된 데 이어 사흘 만에 사회복지사 등 모두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경증장애인들로 마스크는 썼지만 오랫동안 밀접 접촉을 해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낮병동을 하면은 작업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외부 프로그램 강사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최근에 그 룸에서 각자 소규모로 식사를 하는 거로 알고. 대구 동구에 있는 진병원에서도 이틀 동안 환자와 간호사 등 7명이 확진됐습니다.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한 환자 1명이 퇴원한 뒤 나머지 6명이 추가 감염된 겁니다. 이에 따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 병원 오병동의 나머지 입원 환자 15명은 현재 동일 집단 격리됐습니다. 대구의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1명. 지난 3월 이후 9개월 만에 최대치로 3차 대유행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대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 내 감염이 잇따르는 것이 큰 부담입니다. 경북은 23명으로 교회 관련 9명, 구룡포 4명 등 기존 집단 감염의 여파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한입니다. 부산에서도 요양병원 복지시설과 같은 노인 관련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감염원이 불분명한 확진 비율로 매우 높아 추가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부산 북구의 헤드락 요양병원. 지난 10월 한 차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집단 감염이 재발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관련 확진자는 모두 9명. 이들 모두 병원 내 같은 병동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부산시가 해당 병동에 부분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2차 집단 감염에 대한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주간 보호센터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용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센터의 이용자와 직원 40여 명에 대한 검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노인 건강센터에서도 소규모 감염이 발생해 직원과 이용자 등 3명이 확진됐습니다. 특히 이곳은 노인 이용자들이 입소해 요양을 하는 곳으로 실내에서의 추가적인 접촉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돌봄 과정에서의 접촉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은 노인시설의 특성 때문에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랑스의 노인건강센터인 경우에도 그 치매 어르신들이 많아서 마스크 착용이 잘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부산 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53명. 최근 일주일 사이 부산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시는 이 중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로 불분명 사례가 22%로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대전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교회 4곳에서 확진자 5명이 추가로 나왔고 천안의 외국 식료품점 관련 발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조정아 기자, 대전에서 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대전에서는 밤사이 4개 교회에서 교인 등 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앞서 8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대덕구 송촌동 교회와 관련해 20대와 50대 등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중구 산성동 교회와 관련해서도 70대 1명이 더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구와 대덕구 교회 2곳에서도 확진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일 이후 대전 지역 7개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70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시는 이 가운데 일부 교회에서는 최근 교인들이 서울과 울산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로 의심받는 경북 상주의 선교시설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또 다른 교회의 경우 성탄절 대면 예배를 봤다는 진술도 나와 대전시가 이 부분도 조사 중입니다. 대전시는 역학조사를 통해 대면 예배가 사실로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전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2명도 자가격리 중 추가 확진됐습니다. 충남에서도 연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천안과 홍성에서는 천안 외국인 식료품점 관련 6명 등 13명이 추가 확진됐고 논산에서도 육군훈련소 훈련병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서천과 서산, 아산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어제부터 주한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국방부가 주한미군 내 한국인들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미군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카투사와 한국인 국무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안에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미군 측에 통보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맞아야 하고 향후 이력 관리 등이 가능하게 접종자 명단을 제공해달라고 했습니다. 미국 보건부를 통한 피해 보상 제기도 가능하도록 협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우리 입장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주한미군 자체 계획에 따라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카투사 병사 2,500여 명과 한국인 군무원 9,000여 명 등은 본인이 원할 경우 조만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은 어제부터 평택과 오산, 군산 등 3개 기지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의료진과 군 지휘부 등을 1차 접종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중엔 평택기지 브라이언 올굿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40여 명의 카투사 의무 행정병들이 우선순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단 초기 물량은 500명 정도 접종 분량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군은 백신이 추가로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투사와 한국인 군무원이 접종을 받는다면 국내에서 백신을 맞는 첫 한국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군은 카투사 외에도 연합사 등 주한미군에 가까이 있는 한국 측 인원들에게도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실이 여성단체와 국회의원을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전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청와대와 수사기관 관계자들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 북부지검은 피해자가 고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여성단체와 국회의원을 통해 전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올해 7월 7일 피해자의 변호인이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한 여성단체에 지원 요청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원 요청을 받은 여성단체 대표가 이 사실을 또 다른 시민단체 대표에게 알리면서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까지 고소 예정 사실이 알려졌고 남 의원이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후 임순영 특보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들은 박 전 시장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소사실 유출 의혹 혐의로 고발된 청와대와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남인순 의원과 임순영 특보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지만 공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게 아니라 업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혐의는 수사기관에만 적용되는데 남 의원과 임 특보, 시민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가 대형주의 강세 속에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의 단독 사자로 1% 넘게 오르며 이틀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52.96포인트 상승한 2873.47에 코스닥은 11.01포인트 오른 968.42에 마감됐습니다. 2020년 각종 기록을 쏟아냈던 우리 증시는 올해의 마지막 장도 신기록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4일 사상 처음으로 2,800선을 넘어섰던 코스피는 오늘도 2% 가까이 오르며 2,870선에서 장을 마쳤고 시가총액 규모 역시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3%대 강세로 주가 8만 원 선을 넘어서며 신고점을 경신했고 2차 전지 공급 부족에 따른 실적 상향 의견에 삼성 SDI가 4%대 강세였습니다. 종근당이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승인 신청 계획 소식에 4% 넘게 올랐고 한편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미약품과 녹십자가 연이틀 강세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80전 내린 1,086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기상특보판입니다. 참 요란하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한 추위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고 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특보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설특보판입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전라도 부안과 정읍 등지에서는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 쌓여 있는데요. 새해 첫날까지 눈이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호남 서해안에는 20cm 이상, 울릉도, 독도와 제주 산간 지역에는 30cm 이상의 폭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한 추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와 경북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오늘 서울의 경우 낮 기온이 영하 8.4도에 머물면서 종일 추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이나 춥겠고요. 당분간은 아침 기온, 낮 기온 모두 영하권에 머물면서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낮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맑은 날씨가 한동안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